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송원산업이고요. 송원산업에 대한 최근 이슈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송원사업의 이슈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잠깐의 상승이 조금 나와주나 싶었지만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송원산업은 이제 최근 이제 주가가 반등이 되고 하락이 된 거는 이제 최대 주주의 매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려다가 지금 중단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게 가장 송원산업에서 큰 이슈겠지만 오랜만에 조금 리뷰하는 것만큼 살짝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송원산업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산업용 화학 제품과 이제 기능성 화학 제품이 있죠. 그리고 그 비율이 이제 74%와 이제 25% 정도. 그래서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용 화학 제품에 이제 강점을 많이 보이는 회사다. 이게 메인인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원사업의 주요 목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이 P 그리고 이제 PP 그리고 AB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생각하면 편하죠. 뭐 이제 AB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열성이나 내충격성이 강한 플라스틱인 것만 빼면은 P랑 PP는 뭐 일회용 플라스틱도 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P, 뭐 ABS 말고 이제 PVC 이런 이제 가공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 기업에다가 이제 석유와 이제 PVC 가공, 뭐 합성 피어, 뭐 도료 등의 제조업체 첨가제에서 이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밀화학 기업이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원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보면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정밀화학이죠. 그럼 이 정밀화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는 석유화학, 석유화학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원유가 있겠죠? 일단 뭐 원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상황이 조금 좋은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일단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일단 석유화학으로 조금 꼽힐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뭐 롯데케미칼이 있겠고 또 대한유화가 있겠죠. 근데 지금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그렇게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익이 적자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지금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안 나온 이유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따지고 보려면 20년도부터 돌아가서 23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뭐 23년도쯤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게 보면은 그게 중국의 신규 설비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산에서 이제 적 공급이 과잉이 일어나고 또 국내에서도 꾸준히 에틸렌의 공급량이 계속 증가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공급 과잉과 또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 부진으로 이제 악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에틸렌에 대한 평균 공급량이라고 하면 연간 800만 톤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22년도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21년도부터가 되겠네요. 21년도부터 그런 신규 설비 공장이 계속 완공이 되면서 이제 이 800만 톤 훨씬 넘는 한 1100만 톤 정도가 계속 물량이 공급이 됐다. 그래서 뭐 23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가동률도 줄이고 또 이 공급량을 이제 대폭 완화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에틸렌에 대한 공급과 또 경기에 대한 침체로 수요 부진을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조금 잘 되려면 일단 24년도 1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이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죠.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 부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름 상황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경기가 이제 조금 좋아지고 석유화 붐이 조금 일어나게 되면 송원 사업이 조금 득을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조금 리뷰를 조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송원 사업이, 이거를 조금 말하기가, 일단 이제 반등을 한 이유는 전에 말했었죠. 아까 전에 그 매각에 대한 이슈로, 그리고 매각에 대한 철회로. 그래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6일이네요. 26일, 또 이제 한 28일, 26일, 28일에 어느 정도 거래는 조금 나와주면서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16,440원으로 이제 지지 부근에 다가왔지만, 근데 그 하락을 한 만큼, 사실 어떻게 이제 뭐 매수의 관점을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원 사업이 나중에 뭐 석유화학 업황이 조금 잘 풀리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은 성원 사업도 같이 좋아질 여력이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 주가가 너무 단시간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봤을 때 주요적으로 저희가 지켜줘야 될 부분 같은 거랑, 부분은 지금 재작년 9월 29일부터 조금 방어해줬던 부분이 이제 16,000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6,000원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뚫고 다시 빠졌을 때는 그 딜은 이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6,000원 부분을 잘 방어하는지. 16,000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이런 부분도 17,000원 부분, 뭐 이런 18,000원 부분들도 다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일단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원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원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